이제 등비수열 나갑시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등차보다 너희가 조금 더 어렵게 느끼거든. 그 이유가 연산 과정에 인수분해가 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수학상에서 했던 인수분해들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연산식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 등비수열 조금 힘들어하기는 해. 그리고 또 이 등비수열 활용 문제들이 좀 까다로운 게 있으니까 이따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잘 들어야 될 거야. 봅시다. 등비수열. 자, 아까 등차 수열은 차이가 똑같은 수열. 그럼 등비수열은 뭐가 똑같은 거냐면 비율. 얘는 비율이 일정한 수열인 거야. 그럼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가 1이고 두 번째 수가 2. 1대 2지. 그러면 그 다음 것도 1대 2 관계. 그 다음 것도 1대 2. 그 다음 것도 1대 2. 이런 관계가 바로 등비수열이야. 그럼 이제 이 비율이 계속 일정한 수열이라는 것은 뒤로 갈수록 같은 수를 계속 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같은 수를 곱했을 때 이 같은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라고 불러. 아까는 공차였죠. 차이가 똑같은 거, 얘는 비율이 같은 거. 그래서 공비. 자, 공비는 보통 알파벳 R로 표현하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등비수열은 비율이 일정하다 그랬어. 그럼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봐야지. 예를 들어서 A2 나누기 A1. 얘가 바로 1대 2라면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공비 R로 똑같은 거. 그럼 이제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눠버리면 얘는 하나 차이 나는 거니까 R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A3 나누기 A1 이건 뭘까? A가 R이 제곱이겠죠. R을 생각하고 A라고 얘기한 거지. 자, R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차이만큼 그 숫자가 지수로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그 특징 가지고 이따 문제 푸는 것들 많이 할 거고요. 자, 그럼 이걸 조금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등비수열, 만약에 내가 AN이라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얘를 쭉 나열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얘 또한 일반항이 있겠지. 그 일반항을 찾아볼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항을 내가 또 A라 놓고 그럼 두 번째 항은 AR이 되겠지. 공비가 R일 거니까. 그럼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겠죠? 그럼 벌써 얘가 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이니까 AN도 보일 것이다. AN은 AR의 n-1승이 되겠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이 첩항 곱하기 공비의 n-1승꼴로 나타낸다.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떠한 형태인지 보는데 얘가 결국에는 공비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난다. 자, 공비의 거듭제곱꼴이니까 너희는 만약에 일반항이 예를 들어서 3분의 4의 n-1승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얘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공비는 3분의 4인 거야. 그러니까 밑이 무조건 공비가 되는 거죠. 자, 공비는 3분의 4고 단 첫 번째 항은 n에다 1 넣었을 때 값이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4의 0승이니까 1. 이렇게 첫 항은 따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공비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 봤으면 등비수열도 등차수열처럼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을 거야. 등비중항. 마찬가지로 등비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을 의미하는 거고 X, Y, Z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본다면 첫 번째 거를 그냥 X, 그럼 Y는 X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Z는 XR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결국엔 가운데 있는 게 등비중항인데 Y를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하면 X제곱, R제곱. 그것이 바로 X랑 Z의 곱이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맞나요? X랑 Z의 곱.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Z가 XR의 제곱이니까 똑같은 수 나오지? 자, 그래서 등비중항이라는 것은 결국
가운데 있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가운데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제곱한 게 나머지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된다. 얘가 바로 등비중앙. 그래서 아까 등차중앙은 산술 평균이었고요. 등비중앙은 내가 얘를 y를 하고 표현하면 루트 xz. 사실 원래 뿔마가 붙지만 그래서 얘는 기하평균 구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기하평균의 의미랑 같다는 거. 나중에 수학하면서 살짝 또 언급은 할게. 자, 어쨌거나 지금 등비수열 일반항이랑 그 다음에 등비중앙 특징도 봤어. 그렇다면 아까 우리 등차수열에서 연속되는 3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뭐 연속되는 4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그런 문제를 봤단 말이야. 그럼 얘도 결국에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n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 중에서 짝꿍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n이 3개의 수라고 볼게요. 3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라고 한다면 얘는 3개의 수를 뭐라고 넣는 게 좋을까? 이렇게 3개의 수. 아까 등차수열은 더했을 때 3a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등비수열은 결국 공비가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곱했을 때 간단히 나오게끔 놓는 게 편해.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수를 내가 a라고 놓는다면 오른쪽에 있는 수는 ar,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수는 r분의 a. 그러면은 세수의 곱이 바로 a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공차 같은 경우,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세수의 합이 3a가 됐었지만 얘는 항상 그 3이라는 값이 지수로 올라가. 그래서 얘는 a 세제곱이 되는 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아까와 똑같이 4개의 수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거 2개를 잡는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등차 수열도 첫 번째 거는 얘가 공차가 D였지만 두 번째 거 4개의 수는 공차 2D였듯이 얘는 공비가 R제곱으로 만들어지면 돼. 자, 그래서 얘는 공비가 R제곱이 나오게끔 오른쪽의 수를 내가 A라고 놓는다면 왼쪽에 있는 수는 R분의 A. 이렇게 잡으면 딱 2개 곱했을 미안해. 오른쪽에 있는 수가 AR이에요. AR이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수를 R분의 A라고 놓으면 R이 사라지죠. 자, 그럼 이제 공비가 R제곱이 되는 거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AR 3제곱, 제일 왼쪽에 있는 건 R 3승분의 A. 그러니까 얘는 4수의 곱이 A 4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이다. 3개의 숫자다. 4개의 숫자다. 이렇게 했을 때 등비수열은 이런 방식으로 곱하기 관계이기 때문에 거듭제곱꼴로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사실상 근데 문제를 꼭 이렇게 안 놓고 등비수열에서는 연속되는 3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일 때 얘를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놓으라고 설명돼 있어. A, AR, AR 제곱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풀리긴 하는데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 이용하는 것들이 좀 나와서 그냥 나는 같은 원리로 기억하려면 그냥 이게 조금 더 등차수열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알려준 거.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봤어. 그러면 여기 기본적인 이 개념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볼게요.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공식은 일반항. 그 다음에 뭐 등비중앙은 뭐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n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식 잡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 때 문제 푸는 방식이 등차랑 조금 달라지는 게 어떤 거가 있는지만 좀 유념해서 보시면 돼요. 보자. 939번. 자, 아까 등차 수열.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이 문제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 2하고 5가 3 차이 나니까 3D는 16-2 이렇게 풀었겠지만 얘는 이제 등 비수열이에요. 939번. 그러면은 얘는 이제 나누기로 써야지. A5 나누기 A2. 그럼 얘는 R 3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 나누기 2가 돼서 R이 바로 2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원래 너희가 처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 거야. 얘를 AR 4승.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풀었었을 거예요. 똑같아. 풀이 방식은 그렇게 해도. 근데
글씨를 조금이라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방법으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10항을 구할 건데 두 번째 항이 2라고 하니까 첫 번째 1항이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공비가 2기 때문에. 따라서 A에는 첫 항 곱하기 2의 n-1승이니까 2의 n-1승이 되는 거고 A10은 결국 2의 9승이니까 512가 나오겠지. 자, 근데 이제 등비 수열이 조금 응용되면 등차보다 까다로운 게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이거든. 942번과 같은 거. 자, 942번 보시면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거야. 얘가 어떻게 생겼나를 먼저 볼게요. 그럼 지금 A1은 그냥 A라고 볼게. 그 다음에 A2는 AR일 거고요. A3은 AR 제곱일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가 찾고자 하는 것은 A3승, R3승이거든. 자, 이것의 값을 구할 때 보통 A랑 R을 구하지 않고도 AR만 알면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볼게요. 등비수열을 이룰 때 첫 번째 거 A1, A2의 합이 3이다. 그럼 첫 번째 이 식을 보니까 A 더하기 AR이 3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제 A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걸로 만약에 묶어놓고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쓴 다음에 하셔도 되고 묶어놓고 갈게요. 그러면 A2가 AR, 그 다음에 A3이 AR 제곱. 자, 그런데 두 번째 식을 내가 조금 더 간단히 공통인수 AR을 꺼내버리면 A제곱 R. 그러면 1 플러스 R이 되는 거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을 다시 볼게요. 왼쪽에 있는 식도 공통인수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이 왼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 보여야 돼. 그럼 결국에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한 AR을 곱한 건가?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왔고 이 값이 12니까 AR의 크기가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풀이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처럼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런 풀이들을 이제 등비시열에서는 조금 해주면 되고 등차는 솔직히 식만 세우면 열림만 하면 되니까 막 까다롭지 않은데 등비가 조금 생소한 과정들이 있어. 자, 몇 개 쭉 더 볼게요. 등차가 더 어렵다고? 그럴 수가 있어? 946번. 자, 그래서 946번 모든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자, 여기서 모든항이 실수라는 게 왜 나오는지 풀이 과정에서 잠깐 설명할게요. 자, A5 나왔고 A2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A5 나누기 A2. 그럼 얘가 R3승이니까 8분의 1이 되죠. 사실 R3제곱이 8분의 1이 되는 것은 얘를 3차 방정식으로 했을 때 R값이 3개가 나와. 그죠? 왜냐하면 뭐 R3승 마이너스 8분의 1 이거 인수분해하면 R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뒤로 블라블라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허근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항이 실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R값이 원래 3개지만 2분의 1만 가져가서 푸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대부분 등차 수열은 어차피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규칙성 보여주는 거고 숫자들이 나열되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허근인 경우는 거의 볼 일은 없을 거야. 자, 우선 공비가 2분의 1인 거 알았고요. 자, 그러면 A2가 40이니까 첫 번째 항 찾을게. A2는 AR을 의미하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A가 40이니까 첫 항이 80. 자, 그럼 이제 공비랑 첫 항 나왔으니까 이제 일반항 찾을 수 있겠죠. 자, 일반항을 찾는 게 문제 시계에 AN이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80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인데 n-1승인데 2의 n-1승분의 1이라고 쓸게요. 똑같은 의미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a n 대신에 집어넣으면 80 80은 올려버리자. 2의 n-1승분의 82 50분의 1보다 작을 때인데 그러면 분모 분자의 오른쪽에 80을 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4000분의 80이죠. 그러면 분자가 똑같으니까 분모끼리 크게 비교되니? 그러면 얘가 분모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분자가 똑같을 때.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이 4000보다 크게 되는 첫 번째 수를 찾으면 돼. 알죠? 2의 10승이 1024고 2의 11승이 2048이니까 당연히 n-1이 12가 되었을 때가 최초로 넘어가는 숫자. 자, 이렇게 해서 등비시얼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풀이 과정에 인수분해 베이스로 들어가고 거듭제곱 계산들 잘해야 되니까 너희가 1단원에서 했던 지수 계산들을 조금 수월하게 잘해야 돼. 마찬가지 등차수열에서 봤던 문제 스타일이 여기 또 있네요.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룰 때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지? 948번. 자, A1부터 A10까지가 가운데 낑겨져 있고 양쪽에 숫자가 2개가 더 있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3이 첫 번째 숫자고 40은 12번째 숫자인 거지. 그러니까 3을 내가 B1이라고 놓을게. 가운데 낑겨져 있는 게 A로 표현됐으니까 그럼 40은 B12가 되는 거다. 그럼 B1이 3이고 B12가 40이니까 결국에는 B12 나누기 B1, 즉 아래 11승이 3분의 4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등비시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공비의 거듭제곱이 주어졌을 때 꼭 R이 뭔지가 알 필요는 없는 문제들이 많아. 근데 R의 11제곱 갖고 그냥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거 갖고. 왜냐하면 너희가 찾는 값이 바로 A2 곱하기 A9거든? 근데 여기서 A2라고 하는 것은 요거고 A9는 그 뒤에 수인데 A2는 내가 새로 설정한 것 중에서 B3에 해당해. 그죠? 내가 수열을 B라고 새로 지정했거든? 첫 번째 거 B1부터 가면은 A2가 B3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얘는 B3 곱하기 A9면 B10이 되는 거지. 그럼 B3 곱하기 B10인데 얘가 지금 공비가 3분의 40이고 첫 항을 그냥 B라고 잡을게요. 그럼 B3은 B 곱하기 R제곱. 그 다음에 B10은 B 곱하기 R의 9승. 그러니까 얘는 B제곱에 R의 11승인 거. 그래서 R의 11승을 그대로 갖고 푸는 거고요. 여기서 B는 B1이랑 같으니까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9 곱하기 3분의 40. 너희가 수열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거. 그래서 결론을 먼저 알아야 돼. 내가 구하는 게 어떻게 생긴 건가. 그래야지 나와 있는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지가 보이니까 막 문제를 읽을 때 앞에 부분만 막 열심히 읽고 식 세우고 끝나지 말고 결론을 먼저 알고 식 써야 돼. 선생님이 풀이해준 것은 결론을 먼저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둔 거고 꼭 공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첫 항을 꼭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문제에서 구하는 값이 뭔지를 먼저 보고 나서 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유형들은 등비, 중항과 관련된 거라서 막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 거고. 유형 19도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방법 알려줬으니까.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들어갈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아직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그렇진 않지? 이제 좀 와닿나? 아, 특강이구나 라고 와닿나? 진도양을 봤을 때. 자, 아까 우리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두 가지였지? 뭐 주어져 있을 때야? 뭐 주어져 있을 때야? 첫 번째. 그런 게 외워져 있어야 돼. 끝항. 두 번째는 공차. 공차 주어져 있을 때. 자, 등비수열의 합도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자,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인데 왜 두 가지로 나눠지냐면 1, 1, 1, 1 이거 반복되는 이 수열. 자, 얘는 등차 수열이면서 등비 수열이야. 얘는 등차 수열로 보면 공차가 0인 거고 등비 수열로 보면 공비가 1인 거예요. 그러면은 공비가 얘는 지금 1인 상태에서 내가 얘를 n항까지 더해. 그럼 n항까지 더하면 sn은 그냥 n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를 거란 얘기야. 이게.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자, 1일 때랑 1이 아닐 때에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 SN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거 우선 결론 먼저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공비가 1이야.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항이 A면 계속 A지. 공비가 1이니까. 그럼 이걸 내가 n개를 더하면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은 an이 되겠지. a 곱하기 n이에요. 얘는 일반항의 n이 아니라. 자, 그럼 이제 공비가 1이 아닐 때, 1이 아닐 때 결론 먼저 얘기하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증명을 할 건데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그러니까 증명 과정 그거는 꼭 알아두셔. 등비수열의 합 증명 과정은 매우 중요해. 증명은. 왜냐하면 나중에 너희가 학교마다 이걸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몇 급수라는 게 있어. 나중에 미적분을 하게 되면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안 하긴 하거든. 근데 이 몇 급수가 옛날에는 고1 때 배웠지만 지금은 여기서 빠졌단 말이야. 대신에 이 몇 급수랑 관련된 것이 사실은 몇 급수라는 건 뭐냐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는 수열을 몇 급수라고 해. 그러니까 이것의 합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1, 3, 5, 7, 9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하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자, 이렇게 등비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 수를 죄다 더한 것들 이걸 몇 급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할 때 등비 수열의 합을 증명하는 과정을 그대로 써. 그렇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몇 급수라는 걸 몰라도 문제에서 낼 수 있거든. 다음에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거. 그럴 때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얘를 문제를 풀 거니까 과정은 꼭 알아두세요. 등비 수열 증명. 자, 등비 수열의 합 한번 구해 봅시다. SN. 자, 등비 수열의 합 첫 항을 A. 자,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자, 이런 것들을 쭉 다 나는 n번째 항까지니까 AR에 n-1승까지 더할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저거거든? 너희 순환소수, 갑자기 순환소수, 이것도 이제 나중에 미적분에 또 연결이 돼요. 0.3땡. 0.3땡이 바로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해. 0.3땡이. 왜냐하면 얘는 0.3 더하기 0.03 더하기 0.003 더하기 쭉쭉쭉쭉 이걸 다 더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로 봤을 때 0.3과 0.03은 곱하기 10분의 1 한 거야. 그러니까 공비가 10분의 1인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0.3땡은. 그래서 이 순환소수를 너희가 분수로 바꿀 때 뭐 했었는지 기억나? 이거를 그러니까 그건 결론이고 과정이 이걸 x로 놨을 때 여기다가 양변에 10을 곱했을 거야. 그게 공비거든. 공비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거꾸로 나열하는 거야. 작은 것부터. 그러면 10을 곱하면 얘가 3.333333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x를 그대로 빼면은 뒤에 부분이 쓸데없는 게 싹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9x가 3이 돼서 x가 구해지는 것처럼 여기 등비수열의 합도 그 가운데 있는 조금 그 작은 수들 다 없애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소거시킬 거야. 빼가지고. 근데 빼가지고 소거시킬 건데 SN이랑 똑같은 거를 빼면 어차피 0 돼 버리니까 여기다가 공비를 곱해서 빼려고 해요. 그럼 원래 있던 SN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여기 A에다 공비 곱하면 AR이 되고 각각은 AR 제곱 얘가 R에 하나씩 지수가 커지지. 그래서 그거를 동료한끼리 줄 맞춰서 쓸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A에다가 R 곱한 거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얘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맨 마지막 것도 곱해지면 AR의 N승이 될 거고 이 앞에 얘랑 똑같은 것까지 있겠지.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두 식을 뺄 거야. 자, 그럼 두 식을 빼주면 왼쪽에 있는 식이 1-R 곱하기 SN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가운데가 싹 다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게 이것과 이것만 남더라.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니까 A-AR의 N승이고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아까 위에서 구한 공식이 나오죠. 자, 얘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지만 사실 이 식이랑 이 식은 똑같은 식이야. 계산했을 때 값이.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증명이 돼. 그래서 공비를 곱해가지고 빼는 거 나중에 몇 급수라는 거에서 하게 될 거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 마지막으로 나온 이 공식 그러니까 얘가 공식을 1-R로 기억하셔도 되고 R-1로 기억하셔도 되는데 공식은 결국 너희는 두 가지를 다 쓰게 될 거야. 왜냐하면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첫 번째 식에다 넣는 게 편하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두 번째 식이 편해. 그래야지만 너희가 부호 실수를 안 해. 첫 번째 식만 외워가지고 공비를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막 여기서 음수 나오고 위에서도 음수 나오면 부호 실수 엄청나게 하거든. 그러니까 공비의 크기에 따라서 집어넣는 것들을 잘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공식 바로 암기할게요. 얘도 한 30초 줄 테니까 빨리 외워봐. 어? 자, 등비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도 봅시다. 우선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 기본인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요 아이부터 먼저 볼게요. 966을 할까? 65를 할까? 966을 합시다. 좀 넘어간다 뒤에 유형 21. 자, 등비수열의 합은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라 그랬어?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 공비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인데 자, 지금 966번을 보니까는 이 문제는 등비수열인 건 맞니? 맞아요? 공비가 얼마야? 자, 얘는 x 더하기 1분의 1이지. 자, 그럼 지금 이것처럼 공비가 문자로 주어졌어? 공비가 문자로 주어졌으면 이게 1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눠서 푸셔야 돼요. 되게 귀찮은 그런 문제죠. 그렇지만 서술형에 되게 잘 낼 수 있겠지.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 자, 그래서 이제 공비가 1일 때, 자, 공비가 1이 되려면 x가 뭐여야 돼? 0이면 공비가 1이 되죠. 자, 그럼 이제 x가 0일 때. 자, x가 0일 때는 결국에 이 수열은 x만 계속 반복되는 거네? 이렇게? 응. 그럼 얘를 내가 n개를 다 더해? 그럼 얘는 xn이지. 근데 x가 0이네? 그럼 등비수열 합은 얼마야? 0. 그럼 얘를 n항까지 더하면 얘는 어차피 0이겠네요. 두 번째. 자, x가 0이 아닐 때. 자, 0이 아닐 때인데 그럼 얘는 R-1로 갈까? 1-1로 갈까? 그래, R-1로 갈게요. 자, R-1로 가서 등비수열합 SN을 구할게. 그러면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분의 첫항 x 더하기 1분의 1의 n승. 그러니까 분모에다 n승 갈게요. 빼기 1.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
모르겠다는 거는 공식이 아직 안 헤어져 있다는 거야. 모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할 거야. 우선 분모 통분하시면 x 더하기 1분의 1 마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사라지고 마 x. 자, 그럼 이제 알다시피 분자에 있는 x와 분모에 있는 x 약분되는 거 알죠? 그러면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잘 넘겨야 돼. 이쪽으로 쭉. 그럼 분자에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은 x랑 요거 x 남겨 약분하고 정리해 보면 하나 쓰고 하자. 헷갈릴 수 있어. 내가 혹시 틀릴 수 있겠다.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의 분자는 x 더하기 1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얘를 곱할게. 어떻게 곱하지? 분모와 분자에다가 그냥 x 더하기 1을 곱할까?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면은 분모는 마일이 되죠. 그죠? 이게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 다음 분자는 얘랑 얘 약분하면 분모가 x 더하기 1에 n마일 승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1 곱하니까 마 x 마 1. 이것만 이제 부호 정리하면 되겠네. 그럼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1만 올릴게요. 그럼 x 더하기 1에 n-1 승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얘를 더 정리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두자. 어? 이게 합이지. 합과는 공식에 넣었잖아. 자,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문자, 공비가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 공비가 1일 때랑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등비수열을 합구하는 공식 적용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잘 나오는 문제들 좀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에서 됐고 등차 중앙은 그냥 넘어가겠다. 여기서 간단한 건 넘어가고요. 여기 봅시다. 이제 부분합 주어져 있는 거 가봅시다. 970번. 아니야. 969번부터 합시다. 자, 969번. 자, 여기 부분 문제 풀 때, 아까 우리 초반에 등비수열을 문제 풀 때는 풀이 과정에서 인수분해 많이 쓴다 그랬거든? 자, 여기서 인수분해 많이 쓸 건데, 지금 이거가, 특징을 잘 보셔야 되는 게, S20과 S10은요, 특별한 관계가 있어. 얘가 꼭 10, 20이어서가 아니라, 위에다가 좀 정리를 해줄까요? SN하고 SEN. SN하고 SEN의 관계는 항상 이 식이 주어져요. SEN은 SN 곱하기 R에 N승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자,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볼 거야. 인수분해 때문에 그렇거든? 나중에 내신 때는 저거 외우게 되겠지? 지금은 그냥 푸시고요. 자, S10을 써볼게요. S10. 자, 얘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라고 나와 있고 어쨌든 수열의 합이 S12이고 S20이 66이니까 이거는 공비가 1일 수는 없어. 공비가 1이면 S12 2일 때 S20이 66이 안 나와.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공비가 어차피 1이 아니니까는 그 두 번째 공식에다 넣을 거예요. R-1로 써볼게. 그럼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승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S10이죠.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2라고 나온 거고. 자, 그리고 S20을 써볼게. S20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20승 마이너스 1. 자, 근데 S20을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위에 있는 분자 있죠. R의 20승 마이너스 1. 얘를 바로 합차 인수분해를 할 거야. 자, 합차 인수분해를 하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승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10승 더하기 1이지?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요거 요 앞에 있는 이 식이 얘랑 똑같죠? S10. 얘랑 똑같은 거니까 저거를 그냥 S10으로 딱 바꿔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 그럼 2 곱하기 아래 10승 더하기 1이 바로 얼마니? 66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래 10승이 33이고 1 넘어가면 아래 10승은 32가 되고 이 문제에서는 공비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R은 루트 2다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원래는 이 말이 없으면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말이 없으면 공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얘는 모든 양이 양수라고 됐기 때문에 공비가 루트 2만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S20이랑 S10을 봤을 때 얘가 20이고 얘가 10. 즉 밑에 아래 첨자가 딱 2배 관계가 되면 무조건 얘를 합차를 했을 때 나머지 첫 번째 식을 얘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형태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늘상 성립을 하죠. 이게. 그럼 얘가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꼭 이게 SN하고 SEN은 이런 관계이지만 그럼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을 여러 개 공식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SN하고 S3N.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건데 SN하고 S3N. 그럼 얘는 이 위에다 써볼까? SN하고 S3N은 또 무슨 관계일까를 봤을 때 SN은 그 이번 공식으로 써볼게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 SN이고 S3N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3N승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쓸 거냐면 A 3승 빼기 1 요거 인수분해했을 때 뭔지 아시죠? A-1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요거대로 이제 3승은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럼 얘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2N승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는 이 특징이 있는 거죠. 얘랑 똑같은 것이 얘니까 여기다가 이제 뒤에 있는 거 곱한 형태가 되겠네. 그래서 공식화해서 만들어 보면 SN하고 S3N은 결국 S3N은 SN 곱하기 R의 2N승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1이다. 나중에 이거 내신 대비할 때는 얘를 외워서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위에 있는 거 원리를 자꾸 너희가 생각해봐서 식을 써보는 게 좋아. 뭐 외워가지고 대입하는 것보다는. 요거 이해되니? 요거. 그래서 이제 부분 합주어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해야 되거든.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이게 SN, SEN 말고도 뭐 SN과 S4N, SN과 S6N 뭐 이런 거의 관계들도 너희가 충분히 다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얘가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968번을 한번 풀어볼래? 시간 1분 정도, 2분 정도 줘볼게. 이제 세 가지만 하면 돼.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가 설마 그 원형의 공기 엄청 덩어리가 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유형 24 써있는 멘트 있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 파트 문제가 등기 수열에도 있고 등차 수열에도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되는 건데 요거를 좀 설명할 건데 얘가 되게 중요해.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요걸 조금 설명을 할까 하는데 봅시다. 자, 지금 설명할 파트는 꼭 특정 수열이어서만 되는 거 아니고요. 등차 수열이든 등기 수열이든 상관없이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되는 내용을 설명할 거야. 모든 수열에서. 이게 시험에서는 시험을 안 내는 학교가 없어. 이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서 내고 그만큼 함정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할 때도 계속 쓸 거야.
자, SN 수열의 합. 그 다음에 AN의 관계. 타이틀은 이런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SN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AN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 건가? 그거를 쟤네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보자 이거야. 자,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찾는 방법. 그러면 SN이 뭔지 봅시다. S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 그러면은 N항까지 더한 거니까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근데 내가 SN이 주어져 있을 때 나는 딱 이것만 알고 싶어. AN. 그럼 AN을 알고 싶으면 당연히 이 옆에 있는 것을 죄다 이항하면 되지. 그럼 죄다 이항하는데 이 옆에 있는 것의 값이 뭐야? 그렇지. Sn-1이지. 그럼 얘가 바로 Sn-1이니까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AN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SN하고 AN의 관계에서 AN은 결국 SN에서 Sn-1를 빼면 구할 수 있는데 이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 자, 문제점이 뭐냐면 N이라는 것은 자연수잖아. 근데 얘도 지금 자연수니까 원래는 1부터 다 대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n에다가 1을 못 넣어. 왜냐하면 n에다 1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돼버려. S0이라는 것은 없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AN이라는 일반항은 n이 어떨 때부터 구할 수 있냐면 2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n이 2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에 n에다 2 집어넣으면 A2는 S2 빼기 S1로 구할 수 있는 거고 A3은 S3 빼기 S2로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항을 내가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A2, A3, A4, A5, AN까지 다 구할 수 있어. 단 A1은 못 구한다고. 그럼 이제 A1은 어떻게 구하느냐? A1이라는 것은 결국에 S1이랑 같죠. 딱 S1이 1항까지 합이니까 그러면은 A1은 S1로 구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얘는 일반항하고 그 수열의 합의 관계는 즉 수열의 합 SN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썼을 때 이것을 구했을 때 이 첫 번째 항의 특징이 너희가 구한 이것의 특징이랑 똑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을 지금 보려고 해. 자, SN과 AN의 관계. 자, 관련 문제 잠깐 봅시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이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주어졌다 칠게요. 자,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됐을 때 일반항을 찾으시오. 혹시 기억하니? 이거 무슨 수열인지? 등차 수열이죠. 얘는 등차 수열일 거야. 그 다음에 공차는 얼마야? 2.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죠? 첫 번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지? 4 나오죠. 그 사실 너희가 그 개념만 안다면 사실 얘는 AN이 첫 번째 항이 n에다 1 넣었을 때 4고 그 다음에 공차가 2인 거 아니까 2n 플러스 2다 라고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알아보면 한 번에 구하는 거고요. 만약에 못 알아본다면 원래 얘를 풀이하는 과정이 아까처럼 SN이 주어져 있으면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1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여기서 구하는 것은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서만 성립되는 거라서 이거 갖고 집어 넣어보면 n제곱 플러스 3n에서 n-를 넣어갖고 뺄 건데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를 계산했을 때 아마 2n 더하기 2가 나올 거야. 자, 얘가 2n 더하기 2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아직 이거다라고 말을 못해. 이것까지만 했을 때. 왜냐하면 얘는 A2, A3, A4 요 특징만 나온 거야. 저 일반항은.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의 특징만 나온 거지. 첫 번째 항은 모르니까 첫 번째 항은 얘를 토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했더니 4야. 근데 내가 구한 첫 번째 항이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랑 동일하다면 결국엔 이 특징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이 4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6, 그 다음에 8, 10. 그럼 얘는 같은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 있는 AN만 봤을 때는 두 번째 항, 그러니까 둘째 항부터 n항까지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A1은 첫째 항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특징이 완전하게 위아래가 동일하다면 결국에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모두 다 같은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SN이 이번에 이렇게 주어졌다 칠게.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1. 자, 얘 2차식이긴 한데 얘는 상수항을 포함하고 있어. 아까 너희가 배웠던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합이 2차항인데 걔는 상수항이 없는 2차항일 때 얘가 등차 수열이었거든.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근데 얘는 상수항이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생각하는 온전한 등차 수열은 아닐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방금 배웠던 원리로 한번 찾아볼게요. AN. SN에서 SN-을 뺄 건데 자, 이렇게 뺐을 때 얘들아 생각해봐. 요 식을 갖고 뺀 거랑 요 식을 갖고 해서 뺀 거랑 값이 같게 나와 다르게 나와? 똑같이 나오죠. 왜냐하면 SN이랑 SN-1에 똑같이 얘는 1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SN이 이거고 SN-1은 그냥 N 대신에 N-1이 들어간 거니까 뒤에 있는 건 바뀌지만 상수항은 안 바뀌어. 그럼 빼면 어차피 사라져. 그럼 빼면 어차피 사라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것하고 이것이 지금 똑같은 식이라면 여기서 A에는 왼쪽에 있는 식이랑 다르지 않게 나올 거야. 됐어? 뭐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S1로 구해야 돼. 그럼 첫 번째 항은 S1로 구하니까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은 다르게 나오지. 그지? 그럼 결국에 내가 이거를 수열을 나열해 보면 첫째 항은 5고요. 두 번째 항은 6. 세 번째 항은 8, 10, 12. 뭔가 등차이긴 한데 같은 규칙을 갖진 않아. 얘는 어디서부터 등차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지.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의 첫 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둘째 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의 같은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야.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뒤에 있는 상수항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게 꼭 등차 수열에서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SN에서 SN-를 빼는 게 아니지만은 이게 수열의 합이 2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너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의 모양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그거에 부합되는 것들은 일반항을 그냥 바로 구해. 굳이 이 풀이 안 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얘는 첫째 항부터 같은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일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상수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약간의 센스가 있다면 어차피 여기 있는 일반항 이것과 너희가 여기 왼쪽에 있는 식에서 일반항이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뒤에 상수항은 없다 치고 이걸로 일반항을 잡아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만 따로 설정하면 돼요. 이것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얘가 단지 2항부터 성립되는 거라는 걸 너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를 실수만 안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실수할 것 같다 그럼 그냥 이 방법대로 가. 요거. 나중에 이제 내신 때는 결국에는 그렇게 좀 빨리 풀게 될 거야. 근데 그 정도까지 해야 너희가 수열을 좀 갖고 놀 수 있거든. 자, 봅시다. 수열의 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앞쪽으로 갈 건데 유형 12던가? 유형 12. 이게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괄호 2번. 수열의 합이 2차식으로 나왔을 때. 수열의 합이 2차식으로 나왔을 때 상수항이 없는 거면 첫째 항부터 같은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이고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규칙을 갖는다의 의미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밑에 있는 935번처럼 상수항이 없어. 그럼 얘는 어차피 등차 수열일 거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6, 2분의 D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S1이랑 똑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일반항을 찾으면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n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놓고 너희가 문제에서 A1을 구할 때 얘는 어차피 1항부터 같은 규칙을 갖는 n이 1부터 다 성립하는 거니까 A1을 구할 때 그냥 이 식에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이 식에다가. 그러나 만약에 그 밑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938번. 938번은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죠. 1. 1이 붙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A1은 S1을 통해서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A3부터 A9까지는 AN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란 소리야. 그럼 여기서 AN은 알죠? 아까 봤던 공식 SN 빼기 SN-1에다 넣을 건데 이거를 직접 계산해도 되고 어차피 이것은 얘를 수열의 합으로 가지고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럼 이것만 보고 AN을 찾아봐. 그럼 얘는 공차가 2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첫 항은 원래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니까 4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n 플러스 2가 되지. 그지?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어차피 계산해봐야 이게 나올 거야. 근데 얘는 n이 2일 때부터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너희가 찾고자 하는 3항부터 9항까지는 저기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찾으라고요. 3579. 중요한 건 A1을 구할 때 너희가 구한 이 일반항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여기다가. A1은 S1로 찾으셔야 되죠. 얘는 n이 2일 때부터 성립하는 거니까.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있어? 오케이. 근데 저거 n제곱 플러스 3n이 B가 2인 것 같아. 딱 보면. 2차항의 개수 1이니까. 2분의 D라 그랬잖아.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응. 그래서 이걸 너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얘들아 계산 끝까지 다 안 해도 돼. RPM 숙제를 안 나갈 거야. 미안해. 너무 늦게 얘기해줬나? 아!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구나. 진작 얘기해줄 걸. 아, 근데 필기는 해야 하니까. 못 나가. 자이 스토리 나갈 거야. 네? 자이 스토리. 아, 왜냐면 수열은 동영아 너무 그렇게 어이없어 하는. 그래요. RPM은 이제 설명용이야, 수열은. 자, 937번. 그럼 얘는 3초 컷이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결국 얘는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으면 K가 바로 4라는 어떻게 0이야? 4지. 4고 A1은 그냥 S1로 구하면 되는 거고. 이것이 결국에는 오히려 원리를 알면 되게 쉬운 스타일이거든. A1 마이너스 1. 응? A1이 마이너스 1. 응. 자, 그럼 이제 이런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등차 수열에서만 좀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등비 수열에서도 관계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아까 등차 수열의 합은 형태를 내가 처음부터 설명했지만 등비 수열은 설명은 안 했거든. 그걸 이제 좀 설명할게요. 보실게요.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의 합의 성질. 자, 얘는 특별히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갖고 볼 거야. 자, 공비가 1이 아닐 때 등비 수열 알죠? S에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얘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형태라고 보통 나오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SN이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꼴 이렇게 주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SN은 저런 형태로 모양을 바꿔볼 거야.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할 건데 요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 얘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R-1분의 A가 되죠? 다시 말해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이 부호가 반대야. 등비수열이 합의된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B는 사실 B가 아니라 마 A가 되면 된다고요. 등비수열의 합, 그러니까 처음 번째 항부터 같은 규칙을 갖는 등비수열은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A 꼴로 나올 거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무조건 R의 N승이어야 돼. N 더하기 1도 안 되고 N 빼기 1도 안 돼. 얘가 N승이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등비수열은 첫 번째부터 같은 규칙을 갖는 등비수열일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따가 보여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 볼게. SN이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다. 자,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조건에 맞니? 맞아? 맞죠? 예, 1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딱 저 형태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항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위에 있는 형태에 딱 부합이 되면 굳이 SN에서 SN-를 안 구하고 어차피 공비는 미실 거잖아. 2.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S1일 거니까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1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그냥 빨리 구해도 된다고.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 특징을 모른다면 일일이 하나씩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AN 구할 때 SN 빼기 SN-1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SN이 2의 N승 마이너스 1이고 SN-1은 2의 N-1승에다가 이렇게 부호 바뀌니까 어차피 뒤에 상수항은 사라질 거니까 보지 않으셔도 되고 얘의 공통인수 2의 N-1승으로 묶어버리면 2 빼기 1이니까는 2의 N-1승이 나오는 거 보이죠? 참고로 이때는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AN 관계식인데 이렇게 올려버릴게. 그럴 때 A1을 구했을 때 그게 S1이랑 같아서 그것이 1이 나오는데 아까처럼 A1이 1이 나오는 것을 여기에다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위에 있는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이거 1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규칙이 동일하니까 얘는 결국 첫 번째 항부터 같은 규칙을 갖는 등비 수열이다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수열을 나열해 볼게요. 처음에 1.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여기다 2부터 집어넣으면 얘는 2. 2의 제곱, 2의 3제곱.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같은 규칙을 갖는 등비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조금 빠르게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 나오면 1하고 마이너스 1. 이게 부호가 반대 나오면 항상 그럴 거다. 단 1하고 마이너스 1만 보면 안 되고 여기가 n승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엔 SN이 2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주어져. 2에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1은 이 조건에 성립되지 않지.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에 2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얘가 부호 반대가 아니란 말이죠. 절대값이 다르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은 아닐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AN. 자, AN을 구할 건데 얘가 SN 빼기 SN-1. 자, 그럼 이제 SN 빼기 SN-1 계산해보면 SN이 2의 n 더하기 1승 빼기 1이고 SN-1이 2의 n승 빼기 1인데 부호가 이렇게 되겠죠? 빼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사라지고 항상 이런 형태가 얘네 둘이 지수가 1 차이 나게끔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개를 2의 n승으로 묶어버리면 2-1 나오니까 결국에 아까 우리가 찾고 맞죠?
얘가 2의 n승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일반항이 an이 2의 n승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을 찾아볼 건데 얘는 2의 n승은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일반항 공식이고 그럼 A1 구하려면 S1이니까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3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2의 3승이니까 8. 그 다음에 16. 이렇게 가는 등비 수열이지. 그러니까 얘 특징을 보아하니까 둘째 항부터는 등비 수열이지만 첫째 항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둘째 항부터 n항까지 같은 규칙을 갖는 등비 수열이다. 이 특징을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로 알아낸다고요. 요거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인지 절대값이 같은 부호가 반대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듭제곱, 수열의 합이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거듭제곱꼴로 나와 있는 애들은 어쨌든 등비일 거거든. 근데 그 등비가 첫 항부터 같은 규칙을 갖는 등비냐, 둘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비냐라는 것은 바로 이 형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눠지니까 한 번에 보고 찾으면 좋다고요. 외울 게 되게 많지. 엄청 많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 SN이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0이다. 자,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부호가 반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B 대신에 얘를 마A로 기억하셔도 돼요. 여기가 마A 이렇게. 더하기로 알려주면 잘 너희가 기억을 못하길래 모양을 좀 바꿨어. 단 주의해야 될 거 분명히 얘가 아래 n승이어야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곱해져서 공비랑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이 따지면 지수가 정리가 돼 버려가지고 n승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방금 봤던 예시처럼.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하면 그 밑에 974번에다가 적용해 보면 결국에 얘는 문제에서 처음 시작부터 등비라고 주진 않았어. 그냥 수열이야. 그냥 수열인데 여기서 수열의 합을 SN을 찾아보면 결국에 5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2니까 얘가 2분의 1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딱 등비수열 꼴이 나오죠. 이렇게. 등비수열 꼴이 나오니까 얘는 첫 항이랑 공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공비는 밑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항은 S1이니까는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반항 바로 쉽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결국 수열도 저거랑 되게 비슷해. 너희가 복소수도 얼마만큼 성질을 알고 있고 공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되게 짧게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수열도 그래. 아는 만큼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되게 중요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그럼 이제 되게 쉽죠. 976번도. 수열의 합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요 조건이 붙었잖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그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이니까 3의 n-1승은 알죠? 3분의 1 곱하기 3의 n승인 거. 그러니까 k가 딱 이거여야지.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야 첫째 항부터 같은 규칙을 갖는 등비수열이니까 그냥 바로 답이 구해지는 거죠. 질문 있어? 여기까지? 없는데 집에 가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빨리 해야 돼. 그래 숙제를. 잠깐 쉬었다 갑시다. 몇 시야? 15, 10,